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천국 일부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선입니다. 네, 정말 중요했던 이벤트 중 하나, 금리. 관련해서 인하는 나왔지만 시장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를 짚어보고 시장 긴급 진단하는 시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네. 인사이트 주실 세 분, 이태우, 임종혁, 최용동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태우 파트너. 간밤 인하, 대부분 다 예측했던 것처럼 25bp 인하는 나왔습니다만 네. 중요했던 건 점도표 상이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금리 인하 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매파적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좀 나왔는데 미국이야 쉬어갈 수 있지만 국내 시장 이렇게 영향받을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미증시가 하락했던 요인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있잖아요. FOMC를 통해서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을 두 차례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론 관련해서 가이던스가 상당히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수치가 발표됐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락 요인으로 좀 꼽고는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원래 기존에 이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 두 차례 인하될 것이다. 이 부분들은 미리 나왔었던 점을 감안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마이크론 관련 부분도 사실 이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흐름 자체는 워낙 중국의 이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서 디램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면서 가격 하락세가 11월 초부터 이미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요인들은 아주 큰 요인은 아니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부분은 수급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일이 되면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나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미증시에서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어떤 수급적인 영향들이 겹치다 보니까 좀 더 강한 하락세가 나타났었고 투심 위축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친 영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내일장 빠르면은 내일장에는 그렇게 또 들리지도 않는 소식으로 나오면서 시장 반등이 오늘장에 생각보다 하락했던 그 투심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전히 내년에는 금리 인하 횟수를 2번만 내리겠다, 이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밝힌 게 영향을 준 건데 이렇게 금리를 예상만큼 낮추지 않는다는 건 결국 달러가 비싸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오늘 결국 1,45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임종혁 파트너,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슈퍼달러, 킹달러라고 하죠.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환율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오버슈팅 흐름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약간 템포 조절, 속도 조절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단번에 빠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 상승 수혜주 중에서 업황이 참 좋은 기업들을 잘 챙겨 보시면은 그래도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환율 상승 수혜주인데 업황이 괜찮은 쪽은 이제 조선 쪽, 전력기기 쪽, 그리고 일부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기업 중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도 환율 상승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이제 카지노 게임이 이제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카지노 게임이 합법이죠. 그래서 카지노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W 게임즈 같은 이런 기업들이 환율 상승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주 중에서도 이제 HBM 최강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이제 환율 상승 수혜주로 분류해도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자동차 업황은 트럼프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있지만 주가가 이런 것들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면서 환율 상승 시 환율 관련 일회성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기아, 그리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을 유심히 챙겨 보시면은 시장을 이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영돈 파트너, 어떻게 보면 오늘 환율 부분에서 좀 깜짝 놀라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 그리고 국민연금 이쪽에서 통화 수합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좀 나선다면 안정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장중의 변동성을 좀 크게 일으키기에는 좀 힘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1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겪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 정말 정부는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는 엔캐리 청산도 한번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가까운 이 시기 때는 계엄이라든지
그리고 탄핵에 대한 부결, 가결 뭐 이런 식의 전체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 정부의 뭔가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정부에서는 좀 적극적인 좀 대응을 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원달러 환율 자체를 틀어막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없이 또 이게 뭐 금융시장이 작동하는 원리 자체를 뭔가 인위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 왜 부여를 잡는 거 부분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시간이 정말 길게 지나가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그렇다고 되면 지금 수준에서 정부가 하는 거는 저는 뭐 최상의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자금의 투입 자체는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를 시킨다라는 개념보다는 어찌됐든 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이 이후에 또 어떠한 충격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들이니 거기에 대한 뭔가 안전책, 방어책 이러한 부분들로만 활용돼도 시장에는 좀 빠르게 안정화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유독 충격이 심한 게 반도체주입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좀 배경이 될 텐데 네. 이번 분기 실적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예측보다 떨어졌고요. 뭐 PC나 서버, 디램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왔다는 분석인데 이태호 파트너, 네. 사실 이거는 시장에서 전부터 좀 들어왔던 거고 이미 감안을 한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서두에 드렸었는데 이렇게까지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개인들의 수급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관련해서 반도체 쪽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 지난 11월부터 디램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은 각각 이제 그 주가에 대한 하락 방어 요인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1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물론 주가는 상방이 좀 제한된 것은 맞지만 하락 흐름 자체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경직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네. 두 번째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레거시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내년도의 이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제기는 되지만 아무래도 이 디램에서 차지하는 그 매출 비중 중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현재 한 43%까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하락을 방어해주는 수단으로서 HBM이 수익화가 여전히 잘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어제자의 마이크론발 어떤 이슈 자체는 좀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의 반도체에 대한 이 업황의 분위기 자체는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반영돼 있었다. 그래서 네. 더 중요한 거는 환율에 따른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유인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정혁 파트너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 네. 우리가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강국이죠. 이제부터 좀 어려울 때 나오는 얘기가 재고는 얼만큼 있지? 감산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좀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네. 방법 없을까요? 일단 반도체는 일단 레거시 반도체 진영은 중국 기업들의 침투율 증가로 인해서 업황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시장은 전도 유망하고요. 특히 HBM 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그냥 압도적 1위 기업이잖아요. 근데 빅테크들이 AI 가속기를 내재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HBM을 이제 빅테크들이 AI 가속기를 내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외에 빅테크들까지 HBM 주요 고객사로 이제 등록이 달 수 있기 때문에 HBM과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잘 챙겨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비 쪽에서는 뭐 HBM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장비죠. TC 본더의 글로벌 최강자 바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뭐 정식으로 HBM 공정에 침투를 못했지만 HBM 공정에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테크윈 같은 기업. 테크윈은 HBM 공정 최저가 검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큐브 프로버를 개발을 해갖고 지금 잠재적 고객사 컬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컬 테스트에 만약에 통과해서 내년부터 관련 매출액이 발생이 될 거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은 주가가 또
많이 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어널링 분야의 최강자가 바로 이오테크니스. 이오테크니스의 레이저 어널링 장비가 첨단 반도체 공정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수주 이슈가 언제 부각될 수 있는지도 유심히 이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반도체 기업 실적도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닉스 둘 다 오늘 4% 내외로 좀 빠졌거든요. 오늘 이후로 이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최영돈 파트너께 질문 드려볼게요. 방금 임종혁 파트너는 뭐 HBM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살아있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실까요? 아니, 물론 그렇죠. 지금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일단은 한쪽은 너무 좋은데 한쪽은 네.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중국의 CXMT가 워낙 DDR4 시장도 지금 잠식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에 좀 따끈따끈한 뉴스들을 좀 보시게 되면 DDR5도 지금 시장에 출시를 했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수율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따라오지는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레거시 반도체 이 업황 내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좀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와 동시에 나왔던 이슈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제재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미국 정부가 움직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중국의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미국 내에서도 이 반도체라는 이 하나의 산업 자체가 전략 산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를 가지고 무기화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2025년도에 새롭게 트럼프 2.0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반도체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국내에 몰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자국 내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조금 더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지원들을 해가지고 좀 키워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뭔가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HBM 내에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어찌됐든 그동안에는 레거시와 HBM의 좀 절묘한 믹시가 되면서 실적을 평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다소 조금 미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 이번 4,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HBM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네.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당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과연 지속되는 HBM에 대한 실적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나오지 못하는 실적 부분들을 여전히 HBM이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당분간 반도체를 약간은 좀 냉소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임종혁 파트너. 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네. 관련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상승 나올 때는 테슬라랑 반대로 봐야 된다. 좀 따로 봐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다가 네. 하락할 때 되면 네.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구간에서 트럼프 인수위조차도 IRA 관련해서 폐지하는 거 이거 공고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들이 좀 오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 약간은 그래도 좀 돌리는 형상들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2차 전지주 투심이 참 안 좋아요. 그러니까 K배터리 위기론이 이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매스미디어에서 K배터리를 마치 와인잔처럼 좀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인잔은 떨어지면 바로 깨지잖아요. 근데 저는 K배터리가 와인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락앤락 플라스틱 밀폐용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던져도 깨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경쟁사들, 그러니까
배터리 후발주자들은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K배터리는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마치 IRA가 전면 폐지가 되는 것처럼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막상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행정 업무를 보게 될 때 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IRA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혜택 패키지를 좀 줄이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불확실성 해소 뉴스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K배터리 관련 기사를 보면 죄다 배드 뉴스인데 근데 배드 뉴스에도 배드 뉴스가 지금 차고 넘치게 지금 생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지선을 지켜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공개된 악재의 주요 지지선을 사수하는 배터리 기업들은 하방이 사실상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고 작은 호재에도 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주가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저항선을 돌파 못하는 종목은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충격과 공포 파동으로 전환될까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K 배터리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좋은 뉴스가 내년에 좀 구체화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 정부가 뭐 보조금 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유럽 연합이 이제 환경 규제 정책에 더욱 더 강한 드라이브를 검으로써 유럽 내 전기차 수요가 올해 대비 내년에 그리고 내년 대비 내후년에 증가하는 스토리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제도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성 있는 대중화 모델이 아마 대거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027년 정도 되면은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도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면서 배터리 업황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성장 이슈가 부각될 수 있고요. 참고로 배터리 기업들은 2027년도를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혹은 2028년 정도 되면은 캐즘의 키역 얘기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제 진짜 오랜만에 좀 들어왔던 이 외인의 수급 오늘 다시 매도로 나선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네. 우리 이태호 파트너 그러면 오히려 지금 저가 매력도가 좀 높다는 관점에서 낙폭 과대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까요? 저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게 이제 현재 외국인 수급은 현재 시점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리적인 사고, 그 합리적인 어떤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수준이 이번 12월 연말부터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원달러 환율이 이제 내년도의 전망을 보게 되면은 1분기를 피크를 기점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상고 하저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 횟수를 내년도에 2차례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1분기보다는 이 피크에 대한 흐름들, 강달러 현상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기간의 문제지 큰 방향성은 상고하저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시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밸류적으로 봤을 때 10년 내 저점 가장 낮은 수준의 밸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이제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환차익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되는 거를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은 현재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다시 환차익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은 기존의 예상보다는 좀 딜레이 될 수 있겠지만은 큰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저점 매수에 대한 흐름들은 충분히 염두하시고 시장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